네, 새해에도 변함없이 맛있는 테마와 함께 하시죠. 자, 맛있는 테마 월요일 순서 NH투자증권 청담 지점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윤정식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내일 또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 발표가 나오고요. 그에 따른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장세하면 무엇보다도 또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될 텐데 맛있는 테마 투자자분들 많이 집중하실 것 같아요. 대리님 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이야기 들려주셨던 종목들이 목표 주가와 손절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수익률 잘 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그동안은 좀 작은 종목들 좀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금일도 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덜 받았던 종목 중에 좀 좋아 보이는 종목,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골랐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K케미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케미칼. 제 기억으로는 저랑 예전에 그 탐나는 대물이라는 프로그램 하셨을 때 좀 좋다고 보셨던 그 코멘트가 전 좀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네, 그때 네.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가 아마 제 기억에는 5만 원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여름 정도에 6만 9천 원까지 좀 올랐었다가 이 다른 화학주들, 정유주들과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시 5만 5천 원까지 하락을 하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6만 원대 좀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들이 분명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2015년에 좀 더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볼까요? 네, 우선 SK케미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린케미칼, 라이프사이언스. 그러니까 그린케미칼은 보통 이제 GC라고 많이 쓰고요. 그리고 라이프사이언스는 LS라고 쓰는데 그린케미칼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합성 수지 쪽, 페트병 같은 그런 플라스틱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합성 수지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라이프사이언스 이쪽이 이제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그런 바이오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인데요. 이쪽이 굉장히 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있고 2015년도부터 해서는 이제 실적도 많이 나고 기대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겨울 같은 때 그런 조류독감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도 테마가 형성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하면은 좀 테마성으로도 좀 움직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또 지주사 역할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자회사들이 있나요? 네, SK케미칼은 사실은 SK그룹 안에 있는 SK 사명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SK그룹주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케미칼은 따로 있는 그런 그룹사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SK케미칼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SK가스 그리고 SK건설, 휴비스 이렇게 좀 세 회사를 대표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SK가스가 지분이 제일 많았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조금 이제 최창원 부회장께서 지분을 좀 처분을 하셨고요. 그리고 SK건설과 휴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SK가스는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배당도 많이 나오는 만큼 SK케미칼에게 여러 가지 좀 효자 노릇을 많이 하고 있고요. SK건설이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건설주들과 마찬가지로 중동에 있어서의 그런 플랜트 적자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부각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마이너스도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4년도 1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아직 소폭의 영업이익이긴 하지만 이제는 적자보다는 흑자로 돌아서는 이 부분들이 SK케미칼에는 더 이상 우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비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되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회사가 좀 SK건설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감이 많았었는데 이 우려감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리면 네. 이 세 SK케미칼을 포함한 이 세 자회사들의 주가를 보시면 사실 명백히 드러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가스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굉장히 좀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적으로도 좀 보여줬고요. SK건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 보여줬었고, 휴비스는 이제는 횡보하는 좀 모습입니다. 휴비스는 더 이상 뭐 우려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는 뭐 우려감들이 해소된 만큼 기대감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케미칼은 SK와 따로 또 분류해서 자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지주회사로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는 좀 잘 알려지진 않았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SK가스가 진짜 보기에 좋고요. 역시 주가도 역시 좋네요. 근데 다른 부분들, 좀 부진했던 부분들 정상화되는 과정들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SK케미칼의 실적 추이 어땠나요?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백신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시장에서 있었지만 주가를 상승하는데 굉장히 좀 상단을 막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게 실적에 대한 부진이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회사에 있던 SK건설이 이제 중동 우려감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SK가스도 뭐 실적이 꾸준했었는데 뭐 지난 분기 정도에서는 LPG 판매가 좀 부진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프사이언스 사업 영역에 있어서 자궁 경부암 백신이 가다실이라는 이 백신이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도 우려감이 있으면서 2013년도 4분기 그리고 2014년도 1분기까지 해서 두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좀 당기순이익이 좀 적자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 SK케미칼의 주가에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실적이 나올 때마다 좀 기대감을 하다가 사업 영역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다가도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SK가스는 매출이 정상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궁 경부암 백신도 이제는 다시 이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SK건설 같은 경우도 다른 여타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여기까지 들어서는요, SK케미칼의 그린케미칼이나 라이프사이언스 같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부분, 기대는 하지만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주가의 영향력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 좀 가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다른 부분들은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들, 따라서 좀 개선되고 정상화되는 추이가 있더라도 사실 속해 있는 업황 자체가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SK케미칼의 주가에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다고요. 짚어주시죠. 네, 대주주 지분 매입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하면은 대주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SK케미칼 대주주 최창원 부회장이 이제 보유 중이던 SK가스 지분을 700억 원 가량을 매도를 하고요. SK케미칼 주식에 377억 원 정도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지분율이 이제 11%대에서 13%로 증가를 하였고요. 경영권 강화의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LS 사업, 그러니까 라이프사이언스 사업 가치에 대한 최대 주주의 확신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경영권 강화의 목적으로라도 주가를 매입을 하는 그 시기는 분명히 주식이 싸다라고 생각할 때 대주주도 주식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창원 부회장이 SK케미칼에 대한 굉장히 좀 확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주사 전환에 따른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SK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없고요. 그리고 최창원 부회장의 지분이 대주주인 만큼 이 부분은 또 따로 지주사로 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SK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분에 있어서는 그 원래의 SK 그룹과는 좀 별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주사 전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이 아직도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을 한다면 SK케미칼은 이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사업 가치를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그린케미칼, 사실 SK케미칼이 섹터는 화학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타 화학주들과 달리 좀 그린케미칼이라 그러면 다른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와는 좀 다른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케미칼은 정상화가 되고 있고, 라이프사이언스는 이제는 백신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SK케미칼의 백신 사업에 대한 전망입니다. 작년에 이제 사노피와 함께 기술 제휴를 맺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세계 최대의 백신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성장에 대한 원년이 이제 2015년도부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제약업체 중 가장 확실한 사업 계획을 갖춘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백신을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이 사업 분야를 하고 있고 그린 케미칼 같은 부분은 어떤 쪽인가요? 그린 케미칼은 사실은 좀 전에 초반에 발단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 페트병이라든지 합성 수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큰 폭의 성장과 하락보다는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거나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케미칼의 주가를 보시는 경우에는 섹터가 화학이라서 화학 섹터로도 바스켓으로 매도나 매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분명히 성장 모멘텀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언스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쪽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주가 1% 하락하면서 63,700원에 거래됩니다. 전략 주시죠?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좀 투자 관점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목표 주가를 좀 세게 부르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면 SK 케미칼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시장가로 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매수가 가격 수준에서 지지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지금 가격 정도는 충분히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별로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정식 대리 SK케미칼의 달콤한 목표 주가 강하게 불러주셨네요. 예, 높은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SK케미칼의 부회장이 SK의 최태원 회장과 사촌지간이네요. 예, 형제관계인 줄 알았더니 최창원 부회장 사촌지간입니다. SK케미칼 숨어있는 테마는 지주사 전환 가능성, 그리고 백신과 대주주의 지분 매입이었습니다.